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안 봐도 될 거고 2번부터 간단히 볼게요. 세제곱근 a제곱 있고 4제곱근에 a의 루트 a의 k제곱 있고, 그러면 우리 거듭제곱근의 성질 중에서 여기 곱하기면 앞뒤로 찢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앞뒤로 찢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아저씨를 4제곱근의 a 곱하기 4제곱근 안에 루트 a의 k제곱으로 만들 수 있고, 웬만하면 비교하기 위해서 다 지수로 바꿔버립시다. 얘는 a의 3분의 2제곱이고 얘는 a의 4분의 1제곱, a의 거듭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이면 곱하기를 합쳐버릴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8제곱근이고 k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지수끼리 덧셈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수방정식 풀듯이 지수끼리 같다고 하시면 되는 거고, 양변에 8 곱해가지고 넘기면 k는 3분의 10인 것 금방 보이실 거죠. 맞니? 응. 밑팔을 16 해서 2 빼니까 3분의 10 이렇게 돼요. 3번은 분모 분자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서 들어가면은 금방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3 나오는 거니까 요거 양변으로 살짝 넘겨가지고 푸시면 a의 2x제곱이 2가 나온다라고 보면 보실 거. 그러면 문제 있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거죠. 4번 볼게요. 4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4번 볼게요. 나도 이거 풀다가 한참 걸렸어요. 처음 봤을 때. 상당히 안 나가는 문제고, 일단 거기 써있는 순서 말고 다가가는 순서부터 체크해 봅시다. 일단 우리 K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K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변으로 살짝 나눠주자고. 이건 뭐고, 지수 법칙을 11을 밑으로 해서 합쳐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로그를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지수를 이용해서 처리해도 되고, 요 각이 보이면 지수를 이용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를 거고, 요 각이 안 보이면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먼저 로그 이용하는 것부터 설명해볼게요. 로그 이용하는 것부터.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24에 y제곱도 14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로그 36에 144 이렇게 되고, y는 로그 24에 144가 되겠죠. 요거는 정의해서 금방 바꾸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얘 살짝 12의 제곱이니까 얘도 1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맞춰주면 밑이 같은 로그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로그 11m는 36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y분의 2는 로그 11m는 24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가 로그 12 곱하기 3이니까 로그 11m는 3 더하기 1로 들어갈 수 있겠고, 얘도 로그 11m는 2 더하기 1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나쁘죠. 12 곱하기 2니까 로그 12에 12 더하기 로그 12에 2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요 모양을 살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징해.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x라는 친구랑 y라는 친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거는 뭐를 이용해서 만들 거냐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잘 따라와요. 그러면 y분의 4 이게 되니까 넘기고 올려주면은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을 뺀 게 로그 12에 3이 되는 거고 둘이를 더하게 되면 로그 12에 3 더하기 로그 12에 4가 나오니까 얘 처리하면 1 될 거죠. 그러니까 y분의 2 더하기 x분의 1이 2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려워 지금 이거를 살짝 이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양변 살짝 제곱해주면 요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2배에 2 마이너스 로그 12에 36 나와서 얘가 로그 12에 144인 거 처리해서 얘가 2배에 로그 12에 4가 나옵니다. 처음엔 제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진짜 돌아가다가 이렇게 되는데 풀이가 최대한 간단한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y제곱분의 2 마이너스 2x제곱분의 1은 요거 양변을 절반 때린 거니까 로그 12에 4가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이 아저씨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니까 4가 걸어 나오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로그를 이용해서 하면 이렇게 되고 지수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확인했죠? 지수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요게 과정은 좀 더 간단한데 어느 쪽이든 답을 보는 게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얘를 이 아저씨를 (2로) 묶어내면 2분의 1로 묶어내면 이렇게 합차 모양이 되는 인수분해 꼴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왜 2로 묶었는데 4x의 증말을 여기가 x분의 1이 되고 y분의 2 빼기 x분의 1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들을 사용해서 이 아저씨랑 이 아저씨가 얼마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게 144였고 그러면은 6의 2x제곱이 12의 제곱인 거니까 양변에 2x분의 1제곱을 들어가시면 양변에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양수면 등호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6은 12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이죠? 그 다음에 24에 y제곱도 144라고 되어있어. 그러면 이 아저씨도 양변에 y분의 1제곱, y분의 1제곱을 들어가면 12에 y분의 2제곱 들어갔을 때 2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저씨들을, 여기 있는 지수들을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더한 거 하나, 뺀 거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에 x분의 1제곱을 들어갔더니 6이고 12에 y분의 2제곱 들어갔더니 24래. 이 아저씨들을 곱해볼 거야. 두 개를 곱하면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 나온 거죠. 그래서 12에 y분의 2제곱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12의 제곱 나오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인 거다? 2랑 똑같은 거 나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냥 2가 나온다.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뺀 거 처리하면 되죠. 뺀 거 처리하면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12에 이거 처리하면 24 나누기 6이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12에 이거 마이너스 이거 제곱을 하면 4가 나온다는 얘기. 아까 이거 없어졌으니까 얘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그대로 4가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부터 가상품 문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고 했던 아저씨고. 5번 볼게요. 5번 투수 세제곱근 2n이랑 세제곱근, 4제곱근 3n이 모두 무슨 수가 되도록? 자연수가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n의 초속값이 2의 a제곱에 3의 b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다른 소인수 뭐 5나 7이나 11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죠? n의 초속값이 당연히 2와 3으로만 이루어진 친구면은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저씨가 자연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이 n이라는 친구를 처리했을 때 무슨 제곱수? 자연수에 세제곱이 되는 수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3n이라는 친구를 처리했을 때 어떤 자연수를 4제곱한 친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4제곱수라고 그러고 그걸. 그런데 우리가 n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처리한다 그러면 2에 a 더하기 1제곱이 될 거고 3에 b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 따라오죠? 2에 a 더하기 1제곱이 될 거고 3에 b제곱이 될 것이다. 얘는 여기다가 3 곱하는 거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3의 b 더하기 1제곱. 그러면 이 아저씨가 세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아저씨가 세제곱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애초에 세제곱수라는 거는 어떤 자연수를 세제곱한 친구 거기 때문에 이게 세제곱수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 아저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도 지수가 뭐에 배수해야 된다? 3에 배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게 세제곱수라는 얘기는 이 아저씨도 3의 배수가 되고 이 아저씨도 3의 배수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이 아저씨도 3의 배수, 저 아저씨도 3의 배수니까 이게 세제곱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면 세제곱해서 얘가 되는 자연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제곱수라는 이야기는 이 아저씨가 뭐의 배수고 4의 배수고, 이 아저씨는 역시나 4의 배수에야 들어가는 건데 a 더하기 1이 3의 배수고 a 자체는
4의 배수인 친구는 당연히 12번에 한 번씩 돌아올 거고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냐면 4는 안 되죠? 4는 1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안 되니까 8은 되죠? 12는 안 되고 1 더하면 13인데 걔는 안 되니까 16도 안 되고요 20은 되죠? 이런 식으로 20은 1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죠 이런 식으로 12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친구는 또 따로 들어갈 건데 B 단독으로는 뭐에 배수해야 되고 3에 배수해야 되고 B에다 1을 더했을 때는 뭐에 배수해야 되는데 4에 배수해야 된다 그쵸? 3 되겠네 그죠? 3 같은 거 있을 거고 6은 1 더해서 4의 배수가 안 되고 9도 1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안 되니까 12도 안 되네요? 그쵸? 12도 1 됐을 때 4의 배수가 안 되니까 15가 되겠네요 그쵸? 얘도 12에 한 번씩 돌아오네 그죠? 그러면은 27, 뭐 39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M은 가장 작을 때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A도 가장 작고 B도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A도 가장 작고 B도 가장 작으면 그때가 N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나오면 1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6번, 7번은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8번은 혹시나 계산을 자빠지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8번도 그렇게 어려운 친구는 아니죠. 8번도 우리가 얘기했던 상황 설정에서 들어가는 친구인데 말을 좀 잘못 이해해서 자빠진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 첫 번째 상황은 맹식 하나 잡고 갈 거고 시간이 K 로그 A분의 V인데 A라는 거는 V판 가치고 그쵸? V는 나중 가격이잖아 그쵸? V가 나중 가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황에서는 V가 3분의 1A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V가 5분의 1A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걸리는 시간 T1은 K 로그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떻게 되죠? 3분의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에 걸리는 시간 T2는 T2라고 설정을 하면 요만큼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0.48K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0.70K가 되는 거죠. 로고 구하는 거 이 정도 로그 사는 되죠, 그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처리하라는 거니까 70분의 48 근데 서로 그랬으니까 약분하는 얘기죠? 35분의 24 들어가서 59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전화드리시면 되고 9번도 정수부분 소수부분 찾는 문제인데 9번은 친절하게 그렇게 줬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렇게 줬기 때문에 이 아저씨 로그를 그냥 뭐 해보시면 좋겠다 씌워보시면 좋은 거죠. 씌워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일단 양면의 로그부터 찾아볼까? 그럼 로그 이렇게 돼 있는데 밑이 생략되어 있는 로그는 밑이 10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저씨 m 더하기 로그의 m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를 계산한 결과가 알려줬죠. 마이너스 2.3010으로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2.3010이라는 건 얘는 정수부분 소수부분으로 나눠준 게 아니죠. 이 마이너스 2.3010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또 0.3010을 또 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m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로그를 처리하면
0과 1 사이일 거 아니야. 그쵸? 양의 소수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0.3010 사이가 될 거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3010이라는 얘기는 얘는 이 값에 해당할 수가 없으니까 대응관계를 지켜주려면 얘를 마이너스 3 더하기 정확히는 마이너스 3 더하기 1 들어간 다음에 이 아저씨를 처리한 게 소수분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 아저씨가 n이 되는 거고 이 아저씨가 로그 m이 되어야 맞는 거죠. 정수분, 소수분 얘기 우리 상행로가 일단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아마 요거를 조금 건들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딥하게 다루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빠지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 파란 친구를 조금만 더 로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로그 0.3010이 로그 2라고 써있고 1이라는 건 로그 10이니까 그러면 얘가 로그 5인 걸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 나오고 m은 5가 나와서 이렇게 둘이 가면 답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 해야 되나요? 10번 로그 표현하는 문제고 11번도 마찬가지 로그 정의에 대한 문제고 요거는 해설만 확인하셔도 충분히 바라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12번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 3번은 잘해주더니 갑자기 불치가 됐죠, 그죠? 찍다 보면 다 변하는 거죠, 그죠? 13번도 마찬가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14번을 한번 보고 갈까요? 14번이 거기 써있는 말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A라는 집합은 X가 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집합이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에 있는 부등식을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 B라는 집합에 있는 부등식은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이 아저씨 했을 때 0보다 작게 되는 X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라는 이야기. 그럼 이 부등식을 조금 더 간단한 부등식으로 나타내야 B가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요것만 끌고 와봅시다. 얘는 당연히 2의 X제곱을 뭘로? T로 치환하는 게 편한 패턴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부등식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범위 잡아줘야 되고 근데 이 범위는 이 문제에서 다행히도 안 써도 되겠네요. 자, 2차 부등식 풀 때 좌변이 0 되는 값 찾아서 작다 그러면 사이값 크다 그러면 바깥범위라 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 좌변이 0 되는 값이 2와 4니까 그거에 사이범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2와 4 사이라는 얘기는 우리 다시 돌려놓게 되면은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요게 B에 해당하는 최종적인 범위가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문제가.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B의 무슨 집합도 구해야 되는 거야, 우리? 여집합도 구해야 되는 거야.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모조리 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B에 안 들어가는 모조리 다야. 그러면 1보다 큰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1보다 뭐한 애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다 들어가야 될 거고 수직선에 표시해보면 여기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그쵸? 여기가 B라는 거 아니야. 그럼 B의 여집합이라는 친구들은 여기 오는 친구들, 여기 오는 친구들을 다 묶어놔야 B의 여집합 아니야. 맞잖아. 그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B가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아저씨들을 모조리 묶어놔야지 B가 적용이 되는 거야. 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건데 A라는 친구가 이 안에 쏙 들어와야 되는 거고 A라는 친구는 소문자 A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1번 위치에 있을 때는 포함이 잘 돼 있는데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포함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번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A가 당연히 1보다 작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같아져도 포함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등까지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A 최대값 1이라고 잡아주시면 된다는 이야기. 15번은 1번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2번을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2번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는 진수 조건이죠. 진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x 플러스 2를 했더니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원래 주어진 부등식이고 그래서 진수 조건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려면 0들의 값에 바깥 범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수 조건이 되는 거고 나중에 이 부등식을 풀어서 나온 답을 이 조건이랑 연립시켜 주셔야 공통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걸 풀어봅시다. x 플러스 이거 3보다 작거나 같다. 3이라는 건 우리 로그 부등식 풀려면 양면을 밑이 똑같은 로그로 맞춰야 되잖아. 3이라는 건 밑이 2인 로그로 쓰면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격번에도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 x제곱 더하기 2x가 8보다 작거나 같아. 살짝 넘기면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이 아저씨가 2차 부등식이네요. 0되는 값에 작다고 하니까 사이값 들어가면 되네요. 인수분해 살짝해보면 이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로그 성질이 여기서 푼 결과와 처음 진수 조건에서 들어간 친구를 교집합, 공통 범위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게 써지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6번을 진짜 많이 들었다. 아빠 애들도 엄청 들렸더라고. 진짜 16번을 틀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6번을 틀리는 이유는 부주의에서예요. 부주의에서 이 아저씨는 아예 못 건드렸거나 건드렸는데 틀렸다는 건 정말 부주의해서 틀리는 겁니다. 함수 이거 x 마이너스 k의 2분의 1의 x 마이너스 2의 더하기 5 이 아저씨가 초속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초속값이 1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반복되는 모양 보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지수를 치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2에 얘를 t로 치환해버리면 당연히 범위가 생기겠죠. 당연히 범위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지수 원칙으로 끌어낸 다음에 써주시는 함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4k-t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보고 이거 아래로 블록이네. 축이 t 입장에서 몇 k인 2k인 2차 함수네 이렇게 쓰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 아저씨 최소값 방향이 뭐를 계산하면은 이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하면 최소값이 나오는 거잖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5-4k 제곱이 나오니까 얘가 1이라고 놓고 그럼 k 제곱이 1 나오니까 k가 뿔망이라고 쓴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 근데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다? 범위 잡는 걸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야. 이거 0이 어느 쪽에 있을 때만 t가 0인 지점이 이거보다 왼쪽에 있을 때만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죠. 다른 말로 2k가 0보다 어떨 때 축인 2k가 0보다 클 때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라고. 축인 2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동네에서는 작거나 같아지게 된다면 이러면 이 지점들이 안 그려질 거고, 근데 2k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2k가 될 건데 0인 포인트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빵꾸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래서 어디만? 여기만 그려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최소값을 아예 가지 안 가져? 안 가지게 된다는 거야. 심지어 함수값 얼마야? 5가 돼. 0,5에서 빵꾸 뚫리고 오른쪽만 그려지게 된다.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t가 -1인 거를 날려주셨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고1 때 2차 함수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를 쳤던 이유가 다 이거예요. 축의 위치에 대해서 경우를 따지는 아이들, 축이 꼭 저기 있지만은 않겠다는 아이디어, 그리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걸 언제나 확인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17번) 안 해도 되겠죠? 정의역, 지역 따질 수 있고 증가함수 따질 수 있고 지나는 점 대입하면 되고 점근수 따질 수 있을 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어차피 역함수 건대니까, 그죠? 역함수 관계 이용하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 18번도 치환하는 거 범위 따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무리 없을 거고, 19번도 역함수 처리하는 이야기, 20번은 좌표 잡는 이야기인데 20번을 봐야 되나? 20번은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건 뭐예요? 쉽다는 건 아니죠, 그쵸? 쉽다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그거 그림 안 그려도 다 잡을 수 있어. 그림 세상에서 대충 그려볼까? 막 그렸어. 비율 하나도 안 맞아. 심만 적어볼게. 얼마나 대충 넘어갈 생각이면은 문제 번호도 안 쓰지. 봐줘. A는 무슨 축의 점이니까? Y 축의 점이니까 X좌표가 당연히 0일 거고, B도 마찬가지로 X좌표가 0일 거야. 그 다음에 X좌표에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얘 Y좌표일 거 아니야. 이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X에 0을 대입해야 되는 거지. 대입하면은 4에서 3 빼니까 1 되네. 너무 어렵죠? 얘도 0 대입하면 로그 2의 1 0이잖아, 그쵸? 0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되지. 이렇게 돼요. C는 A랑 무슨 좌표가 같고 Y 좌표는 같고 X 좌표는 다르잖아. 그러면은 여기 Y 좌표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의 X 좌표가 0인 거죠. 어렵지 않잖아. 집어넣어서 찾아주면은, 그럼 로그 2에 X 더하기 1이 넘기면 2 대입해서 넘기면 2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X 더하기 1이 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엄마야 3,1이네요, 그쵸? D도 마찬가지로 찾아주면 Y 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걸로만 찾아주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금방 찾아요. 넓이 평행 하니까 무슨 다리꼴? 4 다리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난 몰라. 집에 가. 진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남았는데 지금. 자, 이런 거 할 시간이 됐어. 21번 볼게요. 21번은 일단 함정부터 있어요. 함정부터 있어요. 반복되는 모양이니까 로그 3x를 치환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뭐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우리? n의 개수를 찾는 문제예요. n의 개수를 찾는 문제니까 주인공은 누구로 보고? n으로 보고 처리하셔야 되는 거야. 잘 봐봐. 얘가 로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n의 로그 3의 x 들어가 있고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뭐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얘를 t로 치환하면 뭐 얼마 나올 거고 그러면은 근데 주인공을 뭘로 보라 그랬으니까 n으로 보는 게 n의 개수를 찾게 편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t에 대해서 n이 들어갈 거고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저거로 이거 2차 공식이죠? 인수분해하면 돼요. 설마 인수분해 못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럼 n 입장에서 0 되는 건 0 되는 값에 작다 그러니까 사이법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t-1이 t 플러스 1보다 작을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를 2개가 되는 거를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얘네 차이가 얼마나? 이 차이 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가 아니면 웬만하면 n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보기도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거고 거기 있는 F1은 1, F20은 2 그건 별로 힌트가 안 돼요. 보기가 겁나 힌트가 돼. 몇 개 나와? 80개, 90개 나오지. 예외적인 경우 몇 개만, 그러니까 100 이하의 자연수면 100개일 거 아니야. 100개 중에 예외적인 경우 몇 개만 제외하고는 다 2개가 된다고 해.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럼 예외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볼게. 첫 번째 거기 뭐 줬어? F1이 1인 거 줬죠. 그러니까 뭐인 거? 1개인 거 처리하려는 거죠. 자연수 LX가 몇 개가 나오는 경우? 1개가 나오는 경우. 이거 다시 돌려놓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 n이 1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얘가 차이가 2가 나는데 자연수가 1개밖에 안 된대. 그러면은 얘가 너무 어때서 작아서 1개밖에 안 되는 경우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 예를 들어 뭐 줬어? F1이 x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줬잖아, 그치? x가 1이면 집어넣어 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니까? 1까지니까 n이 1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럼 x 2 정도까지는 넣어도 괜찮겠네요. 이 아저씨 얼마 나오니까? 로그 성질 쓰면 로그 3에 6 나오니까 1점 작아져갈 거 아니야, 그치? 맞죠? 1점 작아져갈 거 아니야. 그럼 1점 작아져도 작거나 같은 자연수 n의 개수니까 얘를 몇 개 나올 거야? 1개 나올 거죠.
그런데 x가 3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x가 3 들어가게 되면은 로그 3의 3은 1이니까 0부터 n이 얼마까지? 2까지 잡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1, 2 두 개가 나오겠네요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인 경우와 x가 2인 경우에는 n이 한 개씩 나오고, 예외적인 경우는 동그라미 칠게요. 그 다음에 괜찮은 경우에는 네모를 칠게요. 이렇게. 그런데 이 3을 집어넣어 봤을 때 한 가지 눈치 까는 게 있어야 돼. 무슨 눈치를 봐야 될까? 이게 차이가 2 나기는 하는데 0 들어갔으면 3개였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n이 0도 될 수 있다고 그랬으면 3개가 됐겠죠. 여기까지 패치돼야 돼. 맞잖아. n이 0도 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 3개였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2개라고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면 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x에 4 같은 거 넣어봐. 4 같은 거 넣으면 로그 3에 로그 성질 써보면 3분의 4일 거고 10일 거고, 얘가 로그 3에 1점 작아니까 얘 0. 얼마일 거고 얘는 2점 얼마일 거니까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조건 1이랑 2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거 집어넣어봐도 예를 들어 x에다가 60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얘 4점 얼마를 맞고 얘 2점 얼마를 맞고 되는 게 3이랑 4밖에 없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얘가 정수로 안 떨어지면 몇 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차이가 2차이니까 2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앞뒤가 정수로 떨어지면 예를 들어 x에 9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로그 3의 9는 얼마니까? 2니까 저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n이 몇 개 나와? 될 수 있는 자연수행이 3개 나오죠 무조건.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될 수 있는 자연수행이 3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9인 경우, 그럼 9인 경우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뭐 있겠어? 27인 경우도 당연히 안 될 거고 81인 경우도 당연히 3개 나오니까 안 될 거지.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가 1개 나오는 경우 x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2개, 3개 나오는 경우 양끝이 정수로 맞물리는 경우 이렇게 3개. 그 나머지 경우에서는 점 작아가고 그러니까 차이 몇 개만큼 2개만큼의 정수 개수가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상당히 모의고사 스타일적인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총 100개 5개 달린 95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상당히 가슴이 아픈 문제가 되는 이야기로 22번, 23번도 처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22번 평면의 두 그래프 저 아저씨랑 저 아저씨 일단 그려. 내려가면 안 되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y는
절대값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3의 절대값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y는 로그 2분의 1의 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한 점에 만난대요.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가 0과 6 사이여야 된대요. 등호 들어가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밑이 2분의 1이고 1보다 작은 양수고 단순히 평행 이동만 시켰으니까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0과 6 사이에서만 만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 아저씨가 그 범위 안에서 따로 왼쪽의 교점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고 여기가 x가 6인 지점일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이 0이랑 6 사이에 생긴다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관점인데 이거 진짜 중요한 관점이라고 했어. 이 진짜 중요한 관점인데 봐봐요.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는 접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접하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접하지 않고 만나기만 하는데 이거 접할 리가 없잖아. 상식적으로 얘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인데 접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접하지 않는데 교점이 생긴다는 건 만나는 점을 앞뒤로 해서 위아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와. 만나는 점이 있으면 만나는 점이 접하면은 위아래가 당연히 안 바뀌지. 곡선 두 개 접하면 당연히 위아래가 안 바뀌는데 곡선의 직선이. 근데 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나는 경우면 만나는 점 앞뒤로 해서 위아래가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바뀔 거란 말이야. 위아래가 바뀐다라는 말을 조금 더 수학스러운 말로 바꾸면 위아래라는 건 결국 대소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y값의 대소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건 그 앞뒤로 y값에 다른 말로 함수값에 대소관계가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바뀐다. 이걸 나중 가면은 빼기 함수의 함수값을 곱해서 음수 뭐 이렇게 갈 건데 거기까지 너무 많이 갔고 여기서는 단순히 대소관계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여기서 만나야 되면 0에서는 당연히 빨간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될 거고 그쵸? 0을 집어넣었을 때 빨간 함수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을 집어넣었을 때는 빨간 함수가 당연히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를 무슨 식으로 세우면 된다고? 부등식으로 세우면 된다고. 대소관계니까.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1이라네. 검은 함수. 0 집어넣었을 때 빨간 함수 로그 2분의 1의 k라네. 둘 중에 누가 커야 된다고? 이 아저씨가 커야 되고 등호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로그 부등식이니까 왼쪽도 저걸로 바꾼 그러면은 얘가 로그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2분의 1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로그 띄면서 부등 방향이 싹싹 바뀌겠죠? 그러면 k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부등식의 결과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6을 집어넣었을 때는 검은 함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6을 집어넣어 볼게요. 6을 집어넣어 보면 로그 3의 9니까 2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2라는 친구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누구보다? 6을 집어넣었을 때보다.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 아저씨는 2분의 1 밑으로 하면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띄면 부동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K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분의 23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아저씨가 B, 이 아저씨가 A가 돼서 계산만 해주시면 끝나는 문제다. A-4B 계산해주시면 20 얼마가 나오는 4가 나오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23번. 23번도 상당히 좋은 문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답을 뭐라고 적은 친구들이 많았더라. 뭐 15도 있었고 9도 있었고 하여튼 천차만별의 오답이 많았어요. 7 적은 학생이 거의 없었어 이거. 근데 있긴 있었어. 신기하게. 그래서 답백을 드린다? 이상하죠, 그죠? 자, 일단 거기 이제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모범 답안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그래프부터 그리고 시작해 볼까? 1, 4, 5명만 그릴 건데 너무 여기다 그렸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2랑 5 0이랑 5에서 함수 값이 또 2야? 정말 이렇게 들어가 있고 5 들어가 있고 여기가 3 들어가 있고 1, 4 하고 여기서 여기 교점이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아저씨가 2차 함수가 y는 fx 1차 함수가 y는 g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뭐부터 눈이 돌아가 그냥 저 부등식을 보자마자 그냥 로그 부등식의 성질로 바로 얘부터 떼버릴 생각에 눈이 돌아가죠. 그죠? 떼버리면 부도 방향이 당연히 바뀔 테니까 그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 저도 실제로 이거부터 봤어요. 진수 조건을 따질 생각을 원래 하는 게 맞는데 귀찮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 그럼 작거나 같다 gx의 뭐보다 제곱보다 이런 거 제발 gx 나누지 마요. gx를 나눌 거면 gx가 양수인 케이스, 음수인 케이스로 제발 나눠. 안 나눌 거면 나누지 마. 무슨 경우? 넘겨서 무슨 분해? 인수분해 들어가요. 그러면 gx로 뭐 하는 걸 묶어내면 되는 거지. fx 마이너스 gx 0보다 작거나 같다. 둘이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첫 번째, 이 아저씨는 무슨 수고? 양수고, and 이 아저씨는 무슨 수고? fx-gx라는 친구는 양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그러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동네는 gx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는 동네는 당연히 x 입장에서는 3보다 어때지면 돼?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gx가 0보다 커지죠?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려면 크려면 위에 있으려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왼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맞죠? 이보다 왼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또는 5보다
오른쪽에서 fx가 gx보다 큰 일이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될 거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나 뭐 했니 지금? 미쳤나.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그쵸? 큰일을 찌꺼리하고 있어. 얘가 음수가 되려면 3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쵸? 큰일을 찌꺼리. 이 두 개의 공통범위는 수직성분을 찾아보시면은 1번 케이스의 답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맞죠? 이건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 두 개를 연립부등시킨다고 생각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2번 gx가 0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고 and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얘기로 들어가시면 되지 않겠냐. 이 아저씨 들어가시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아까 한 거랑 반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and 처리할 거니까 3에서 어디 사이? 5 사이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수 x 그래서 이거거나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된다가 여러분들의 시험 중에 답이 되면 되는 거고 자연수 x를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 5가 답이 되면 되는 거죠. 늘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설 써놓은 것처럼 처리가 안 돼요. 해설 써놓은 것처럼 처리가 안 돼. 뭐 하셔야 되냐면 얘가 무슨 조건을 만족하는지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다. 다른 말로 1을 대입했을 때 양수되는지 양수되는지 2 대입했을 때 두 개다가 양수가 되는지 3 대입했을 때 두 개다가 양수가 되는지 각각의 진수가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진수 조건을 따지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죠. 꼭 복잡할 때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1을 들어봐. x가 1이야. 그럼 fx, gx가 뭐가 돼요? f1이 얼마니까? 0이니까 진수가 0 되죠. 그럼 1은 탈락이야, 합격이야? 탈락된다. 2 집어넣으면 F2도 음수고 G2도 음수잖아. 그럼 양수 되는 거 맞지? 잘 봐야 돼. G2를 무슨 곱했으니까? 2제 곱했으니까 얘도 양수 되는 거 맞지? 0 아니잖아, 그치? G 0 아니니까 양수되고 양수돼. 그럼 2는 합격이야, 탈락이야? 합격. 3 G가 뭐네? G3 0 되죠? 그럼 진수가 양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3도 탈락인 거야. 역시나 F4가 뭐 나오니까 0 나오니까 이쪽 진수에다가 x에 4 들어가면 양수가 안 되잖아. 그니까 얘도 탈락. 마지막 5는 F5도 양수, G5도 양수니까 진수 조건 성립하고 G5 양수라고 했으면 양수 조건이 양수잖아. 그니까 왼쪽 오른쪽 진수를 모두 양수로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2라고 만드는 거다라고 따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상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느낌. 그래서 2개 더해서 얼마라고? 7이라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귀찮은 친구들이 소수지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칭찬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거다. 4분면 문제,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공격 문제 이런 거는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26번 부채 진짜 활볼 문제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진짜 그건 해야 되겠다. 부채꼴 한번 그리자.
여기가 B니? 이렇게 잡혀있다. 잘 봐. 잘 봐. 여기가 4고 여기가 4루트 3이고 넓이는 여기 넓이 구하래요. 잘 봐봐. 여기가 4고 저기가 4루트 3이야. 삼각함수의 활용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코사인 법칙 쓰면은 기가 막히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안 배운 친구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저건 무슨 변삼각형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 잠깐 꺼내와봐. 이렇게 이 삼각형을 꺼내와봐. 4야 4야 4루트 3이야. 꺼내왔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밑변에다가 무슨 선 내리면 수선 내리면 좌우 삼각형 완벽하게 무슨 동된다? 합동된다 있었죠. 그럼 봐봐. 그럼 여기 2루트 3 2루트 3 무슨 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쓰시면 여기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마지막으로 캐치해야 되는 것은 직각 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의 변의 길이의 비율이 나오면 각도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30도, 60도. 그럼 여기도 60도, 30도. 그럼 여기가 실험적으로 120도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넓이 구할 거 아니야. 넓이 구하는데 120도 맘에 안 들어. 어떻게 쓰면 3분의 2파이라고 쓰면 관계식이 간단해진다고 했죠. 호두법을 쓰는 이유. 이런 호와 각과 이런 거의 관계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함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 S는 무슨 채꼴에서? 부채꼴에서 빼기 무슨 각형? 삼각형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들어가면 되는 거. 호두법의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저삼각형은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여러분들 드럽게 많이 했어. 삼각형 넓이 제발 2분의 1 변 사인 끼임각으로 구하시라 그랬어. (2분의 1) 변 사인 끼임 각으로 구하시라 그랬어. 계산하면 이 아저씨 3분의 16파이가 나오고 사인 3분의 6파이가 얼마인가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나와야 돼. 3분의 재질이면 3분의 파이랑 부호는 몰라도 절대값은 똑같다고 대칭성으로 다 보여줬잖아. 사인 3분의 몇 파이면은 바 3분의 파이랑 비슷하다고. 2분의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근데 얘는 2, 3분의 1이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마이너스 몇 루트 3이니? 4 루트 3 이렇게 넓이 찾으시면 돼요. 끝이에요. 통분해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4번인가? 찾으시면 돼요. 통분해가지고 넓이 찾으시면 돼요. 27번 안 해도 될 거고 28번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28번은 뭐 짚을 거냐면 이거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다 바꿔가지고 찾으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거 나오니까 얘가 6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6분의 1 이렇게 나올 건데 근데 이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얘만 할 때는 물론 사인과 코사인을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싹하니까 이거 되는 거 금방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가 나오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다 양수라고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루트 3분의 2가 나와요. 유의원은 나중에 할 거라서 나중에 아껴놓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을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생겨요. 하기 싫어, 나는 이거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고. 봐봐줘.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루트 3분의 2를 세제곱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기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1학년 때 그렇게 곱셈 공식을 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1 빼기 6분의 1이니까 1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5가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거 이게 청소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웬만하면 쓰레기가 포장법을 안 되는 게 좋으니까요. 슬슬 많이 빨라지는 이유는 약간 지쳐가기 때문이에요. 바로 사람 후함으로 가니까 슬슬 텐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29번과 35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지칠 자격이 없어요. 가봅시다. 2차 방정식 5x제곱 마이너스 루트 5x 마이너스 k는 0에 두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나와버리네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너무나 친절한 문제.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어딨어? 이거의 두근이 뭐가 나와버린대?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나와버린대. 이런 문제는 일반적으로 지금 관계식을 모르는 게 몇 개인데,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2개인데 관계식을 몇 개나 준 거냐면 3개나 준 거예요. 차고 넘쳐서 감사해야 되는 문제야 이건. 2차 방정식 보이면 2차 방정식 보이고 두근 보이면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아이디어도 좋지만 판별식 아이디어 아니면 근거 계산 관계 아이디어를 많이 써먹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아저씨는 딱 봐도 뭐야? 근거 계산 관계 아이디어잖아. 가보자고.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은 5분의 루트 5가 떨어지는 거고, 밑에 2차 방정식에서도 두 근의 합이 이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양수라서 그냥 나올지 음수라서 부호받고 나올지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돼야 안 돼. 승비라 돼야 안 돼. 봐봐. 코사인 세타가 만약에 무슨 수면 양수라고 쳐봐. 코사인 세타가 양수라고 치면 이 아저씨가 그냥 튀어나올 건데, 그러면 위의 시계랑 당연히 모순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무슨 수여야 되는 거고 음수여야 되는 거고, 0이어도 모순이 생기죠 당연히. 0이어도 모순이에요, 그쵸? 여기면 사인 세타가 동시에 5분의 루트랑 5분의 3루트를 할 수도 없고,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1도 안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0이어도 모순이야. 그래서 음수여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래서 밑에 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다? 3분의 만이야!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는 거라고. 코사인 세타가 0보다 크거나 0인 경우에 모순이 생기니까
당연히 음수여야 되는 거고 그럼 밑에 관계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무슨 방정식을 풀어서 1차, 2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제가 풀어놨죠? 사인 세타 5분의 2루트 5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K 구하죠 이제? K 구해보자고. K 구하는 거 얼마나 어렵다고. K는 두 분의 뭘로 처리하면 돼? 곱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두 분의 곱으로 처리하자고. 그러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5분의 K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두 개 곱해봐. 그럼 25분의 이게 근데 5분의 2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둘이 곱해서 5니까 5랑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나오고 K가 눈으로 보나 콩고로 보나 2가 나오겠죠.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A는 뭐 6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찾으시면 된다는 근거 배설 관계로 관계식은 무려 3개나 나오는데 그래서 제곱제곱을 안 써도 되는 너무나 감사한 문제다. 제곱제곱 썼으면 또 부호 따지고 난리 쳐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것만 있어도 사인 코사인 찾을 수 있어요. 부호만 결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부호만 결정이 안 될 뿐 이것만 있어도 사인 코사인 찾을 수 있지만 이것까지 해서 좀 더 완벽하게 처리를 시켜주시는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30번, 31번 처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32번도 각변환을 굳이 쓰지 않아도 처리가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 각변환을 쓰면 순서를 살짝 바꿨죠? 각변환 쓰려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면 x가 x가 예각이라고 치고 몇 쌍문각인지 확인하라고 했죠? 그거는 공식을 확인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x가 예각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렇죠? x가 예각이라고 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x는 몇 쌍문각이니까 90도 더하기 x니까 2쌍문각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코사인은 음수일 거고 대가리가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2 사인 x 마이너스 1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대칭이도에 의한 결과물이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안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만큼 요동치는 친구일 것이다 라는 얘기. 가운데가 얼마?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1 나올 거고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계산 이거 끝내죠. 그럼 33번, 34번 들어가야 되는데 33번도 할 얘기가 약간은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 34번도 사실 대칭성을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것도 크게 처리하실 건 없을 거예요. 34번이 왜 간단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인 A 사인 bx-c라고 되어 있고 A 양수, B 양수, C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이분의 ABC의 최소값이라고 나와요. 근데 A와 B는 숫자로 나와요, 무조건. C는 결정이 안 돼요. A 볼게요. 얘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생겼다. 아래가 마이너스 3이고 위에가 플러스 3이 돼 있는 그런 그래프가 생겼잖아.
그리고 여기가 0이 첫 번째 x절편이 양수인 첫 번째 x절편이 6분의 파이, 양수인 두 번째 x절편이 3분의 2 파이가 나왔대요. 그러면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뭉치고 있고 a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당연히 3이 나와야겠죠? 사인을 계산한 결과를 3배 해야지만 플러스 3부터 마이너스 3까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럴 거고 주기는 이 아저씨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주기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는데 걸리는 x값의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이 얼마나 변화했는가가 주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얘 위아래로 움직였으니까 안 움직였으니까? 안 움직였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당연히 주기가 얼마일 거야? 2분의 1일 거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주기 2분의 1일 거야. 그럼 이 간격이 얼마인데? 3분의 2파이에서 6분의 8 빼면 분석에서 하나, 둘, 셋, 2분의 다 맞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 간격이. 거리를 얘기하는데 거리. 여기 거리가 2분의 파이라고. 거리가 2분의 파이라는 건 근데 여기가 주기의 절반이라네. 그럼 이만큼도 2분의 파일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럼 주기 전체가 얼마가 될 거라고? 파이가 될 거라고. 여기가 2분의 파이면 전대칭이니까 여기도 2분의 파일 거고. 그러면 주기가 파이가 나올 건데 주기가 파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으니까 B가 양수면 B분의 2파이를 B분의 원래 주기로 구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B분의 원래 주기가 파이가 나오니까 그럼 B가 당연히 얼마? 2가 나오는 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A, B는 숫자가 나와요. 뭐만 작으면 돼? 추측 거라고 그러면 C만 작으면 될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아니야? C만 작으면 될 거 아니야. 데이터 6분의 파이 컴마 0을 대입했어야지. 0은 3 사인 2x니까 이렇게 되고 3 날라가도 되고 그럼 사인에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0 되는데 최대한 C가 최대한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C가 최대한 작아야 돼. 최대한 작은 걸 빼서 사인을 0 만들어야 돼. 최대한 작은 양수를 빼서. 그러면 당연히 C의 가장 작은 값이 3분의 파이일 거라는 얘기는 들죠. 요거는 어렵게 잡던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로 잡은 C의 값 이런 걸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사인이 0 나오는 거는 x절편이라는 얘기야. 그치? 사인의 계산 결과가 0 나온다는 건 기본형에서의 x절편이 될 거고 그러면 x절편 내가 각도가 n파이 되는 지점들이 x절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각도가 n파이 되는 지점들이 그러면 각도가 n파이가 돼야 사인이 0 된다고 했고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를 해서 결과가 0 나왔다는 거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C는 이런 형태로 생겼을 건데 어차피 얘네 모든 점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 붙이나마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쓴 거고 그럼 가장 작은 C는 3분의 파이겠지만 그 다음으로 작은 양수 C는 3분의 4파이 3분의 7파이 대입해봐. 다 대입해도 0 나와. 이 아저씨가 다 쭉쭉쭉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인 건 누구?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 다음에 파이를 넣으면 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마지막. 최근에 어떤 분이 K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전부 다 숫자로 나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얘가 여기 각도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y는 A라 y는 마이너스 1 만나는 점 x좌표를 알파, x좌표를 베타, x좌표를 감마, x좌표를 델타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더한 거가 코사인을 씌웠을 때 2분의 1이 처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최대값 얘기가 나왔어요. 골치 아파. 우선 사인을 저렇게 처리했으면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없을 거고. 근데 잘 봐봐. 뭘 잘 처리해야 돼? 주기가 처리가 돼야 되겠죠. 앞에 2분의 K를 곱했으니까 주기가 바뀌었을 것이다. 주기라는 건 x배수의 절대값분의 원래 그 K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원래 주기 나누기 이거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고 분모분자에 2를 똑같이 곱해주시면 K분의 4파이로 처리되겠죠.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주기가 K분의 4파이라는 얘기는 얘 파이동 앞뒤를 안 시켰으니까 이 지점의 x좌표가 K분의 4파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여기는 그거의 무슨 만이니까 절반이니까 K분의 2파이가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뭐 나온 지점은 1 나온 지점은 이거의 또 절반이니까 K분의 파이가 나올 거고 여기 마이너스 나오는 동네는 이거의 사이일 거니까 K분의 3파이가 나오겠죠. 아니면 사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0 나오는 1 나오는 지점이니까 각도가 90도에서 찾으셔도 되고 각도가 180도, 각도가 270도, 각도가 360도 하는 지점을 찾아주셔도 무방하다. 하여튼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강조했던 사항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성을 활용해요? 제발 무슨 칭성? 끝칠성? 아니야. 대칭성을 활용해. 알파와 베타를 무슨 균 냈을 때 평균 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상식적으로 K분의 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K분의 2파이가 나오셔야 된다고. 감마와 델타를 무슨 균 냈을 때 이성균? 김성균? 평균 냈을 때 K분의 3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개 다 했을 때 K분의 6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모조리 더합니다면 K분의 8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맞죠? 우리 여기도 보이니? 오케이. 오늘은 조교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도. K분의 8파이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코사인 뭐를 처리했을 때 K분의 8파이를 처리했을 때 2분의 1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부터는 앞에 있는 함수를 다 뭐 한 거야? 써먹은 거야. 그쵸? 더 이상 써먹을 거 없어. 이게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양수 K가 최대라는 얘기는 글씨를 좀만 크게 쓰자. 끝났어. 이거 끝났어. 코사인 K분의 8파이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봐. K가 최대한 어떻게 되네? 최대값을 구해야 된대. 그럼 K를 최대한 양수지만 키워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체는 양수긴 양수인데 점점점 어때지겠어? 작아질 거 아니야. 다른 말로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양수 K의 최대값 이런 수학말 말고 한국말로 좀 바꿔보라고. K가 양수인데 커지면 이 분수는 양수인데 작아질 거 아니야. 다른 말로 0에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코사인 시기가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작은 양수가 들어오란 얘기라고. 코사인은 가장 작은 양수를 집어넣어서 2분의 1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알맹이 아저씨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를 3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야. 유로가 3분의 파이야 6분의 파이야. 이렇게 나오네. 양변을 파이로 나누고 3K도 곱해서 처리하면 K는 뭐가 나온다라는 걸 24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지. 이거는 K의 무슨 값을 구한 거야? 단순히 최대값을 구한 거야. 그죠? K가 이거보다 작은 수를 잘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3분의 5파이가 만들게 나오는 K 값도 있을 거고 3분의 7파이가 나오게 만드는 K 값도 있을 거고 3분의 쭉쭉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저 알맹이가 이것도 돼도 되고 이것도 돼도 되고 이것도 돼도 되는데 K가 최대한 커지려면 이게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특히 지수 파트에서 4번부터 여러분들 작살내려고 문제가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함수 도형을 해석하는 문제, 특히 저는 22번이나 23번의 상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1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모의고사스럽게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랬고 근데 34번, 33, 34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예를 들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 충분히 접하실 수 있는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아저씨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지수로가 어렵게 나온다고. 보자. 지수로가 어렵게 나오고 방정식 삼각함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나오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좀 잘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잘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잘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등수적인 측면이겠죠. 점수적인 측면은 당연히 전보다 떨어질 거고, 근데 전보다 오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있었구나, 괜찮은 방향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고, 등수나 잡아적인 측면에서 좀 답보 상태인 분들도 뭐 괜찮구나, 이번에 점수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등수적으로는 내가 괜찮고 아직까지 괜찮은 성취를 유지하고 있고 원점수적에서 좀 더 높은 성취를 올리려면 요런 생각을 좀 하게 되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둘 다 떨어지거나 계속 바닥이신 분들은 좀 부끄러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태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구나, 진짜 이대로 가다가 진짜 큰일 나는구나, 저번보다 한두 등급 이상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경각심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잔소리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